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미국 시장의 권혁태입니다. 25년도 12월 둘째 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더북 소매 판매 지표는 연말 연실맞아 계절적 요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중산층 이상에서 오늘 소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30년 담보대출 금리인데 이제 금리 인하 추세가 확실시되면서 조금 내려왔는데 이번 주에 이제 차기 연준 의장이 트럼프가 발언을 그렇게 하면서 이게 좀 장기 금리가 좀 채권 작용단의 행동인지는 모르겠는데 장기 금리가 조금씩 계속 연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게 다음 주 되면 이게 좀 반등하는 것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결국은 장기 물금리가 하락하기는 좀 힘든 게 시장의 의견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제조업 선행지표 PMI인데요. 이게 좀 연말 연시 이렇게 구매를 먼저 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산업 생산 보면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런 후에 좀 이제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일반 PMI는 역시 52.5에서 52.2로 여기도 좀 내렸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ISM 제조업 지표가 이렇게 50 이하로 내려간 거는 좀 요즘 미국 경제에 이 AI 관련해서 AI가 사실 이끌고 있고 나머지 전통 산업들은 다 지금 되게 안 좋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되고 나니까 좀 시장도 올라가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내려가기도 쉽지 않은 그래서 횡보하는 장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ESM 서비스업은 이제 아직 이제 제조업에서 넘어와야 되죠. 서비스업으로 내려오면 전에 오면 이게 좀 50 이상에서 조금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PMI는 이제 저소득층의 영향 때문일 수도 있고 실업 쪽 관련해서 뭐 그런 영향일 수도 있는데 전체 포함한 것은 54.8에서 54.1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실업 쪽 들여다보면 이제 비농업 고용 변화인데요. 계속해서 추세가 내려오고 있죠. 지금 뭐 민간 고용이고 정부 셧다운 시의 데이터하고 좀 옛날 데이터라 그런 게 있긴 있지만 이게 계속 실물 경제가 천천히 아주 식어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고용도 식고 뭐 이렇게 제조업 PMI나 선행 지표들도 좀 안 좋아지고 있고 다음으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계속 감소했지만 이게 뭐 연말 연시에 계절적인 효과로 보는 게 맞는 듯합니다. 이게 뭐 다들 뭐 바쁘기도 하고 연말 연시에 뭐 회사에서도 좀 그렇죠. 미국의 분위기상 그래서 좀 실업 쪽은 뭐 그렇다고 이게 정확한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역시 조금 감소하고 그리고 핵심은 뭐 이 전체적인 트렌드는 지금 계속 실업 쪽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가 쪽도 보면 이게 수입 물가가 보시면 이제 계속 마이너스였는데 마이너스에서 벌써 5개월째 꾸준히 하락폭 감소하다가 이제 드디어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이게 이전에 미리 수입해 놓은 재료로 물건을 만들다가 이제 12월 1월부터는 이제 못 버티는 거죠. 재고가 다 미리 쌓아놓은 재고가 소진되고 상품으로 다 나갔기 때문에 이게 수입을 해야죠.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되면 인플레가 또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뭐 다분하다기보다는 거의 확정적이죠. 개인 소비 물가 지수 PC도 보면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푸드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PC는 좀 내려왔는데 이제 음식이나 에너지 이런 게 음식과 에너지가 뭐 변동성이 크다고 해서 제외하긴 하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벌써 몇 개월째 계속 지속 상승하면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소득도 보면
보시면 거의 한 3, 4개월째 동결이죠. 거의 0.4%로. 이 얘기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거의 뭐 소득이 안 올랐다는 얘기고, 실질 개인 소비 지표만으로 판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0%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실질적 소비 증가가 멈췄다는 얘기고요. 실질적 소비 증가가 멈췄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성장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뭐 이 투자나 어떤 미국 경제를 이끌어온 AI가 지금 뭐 그런 이익 창출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좀 횡보하고, 전통산업은 고금리 때문에 허덕허덕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어쨌건 지금 모든 게 다 지금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그래서 FOMC까지는 횡보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러한 말씀드린 이유들 때문에 지난 며칠간 계속 큰 시장의 변동성 없이 FOMC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FOMC까지는 횡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가가 조금씩이지만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도 문제고요. 실업 상황도 여전히 꾸준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실질 소득 정체고, 실질 성장은 역시나 정체로 나중에 이제 지표가 나오면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시장에 설비 투자나 뭐 이런 것들 계속 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몇몇 회사들에 대해서 조금 뭐 메타도 그렇고 나머지 회사들도 어떤 이런 투자나 이런 거에 조금씩 조심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번에 제미나이 3.0 나오면서 오픈 AI에 대한 이런 의구심은 더 커졌죠. 의구심이 아니라 이건 뭐 경쟁력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투자를 안 하겠다는 그런 불신에 가깝죠. 이제 5.2 버전 나오면 그것도 한번 뭐 뉴스에 나오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 정도 5가 아닌 6으로 가도 지금 뭐 모자를 파네. 약간 어떤 업데이트 정도로 5.2로 가는 건 좀 그 자체가 좀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기가 이제 서서히 침체에 진입하는 그 시점에 다시 와 있는 것 같고요. 이걸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하나 이런 걸 하고, 뭐 재무부에서도 계속 돈 풀어서 경기 부양한다고 하니까 침체로 진입하진 않겠지만 좀 위험 시그널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금리 인하 신호가 없으면 다음 주를 분기점으로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도 엄청 큽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횡보하고요. 연준 회의 이후 연준의 정책 방향이 시장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다음 주 FOMC까지 횡보를 예측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